우리 모두는 인생의 순례자. 가봤던 곳 다시 가보고 못 가본 곳 미리 가보는 순례. 어디까지 가봤니? 시즌2. 외향형, 내향형, 공감형, 판단형, MBTI. 이번엔 MBTI가 CUTE였죠? CUTE. 근데 이가 I로 바뀌었네요. 아멘, 요런 느낌인데. 네. 네, 요런 낯간지런 자기소개가 굉장히 매력적인 분입니다. 윤승민 라파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 평화방송 여행사 윤승민 라파엘이고요. 예.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근데 우리 빠다니엘 PD님이랑 같이 옛날에 했었잖아요. 너튜브에서 문질문질. 네, 문질문질이라는 걸 했었잖아요. 예. 그때부터 느껴온 거지만 뇌에서부터 필터링 없이 말하는 윤승민 라파엘입니다. 입으로 바로 싸대. 입으로 싸신다니. 네. 요렇게 또 세게 나가시는데. 네네. 그럴 수 있죠. 네. 예, 원래 또 방송인의 덕목 중에 하나가 필터링 없이 툭툭 던지는 게 솔직함. 예, 솔직함. 그런 게 매력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1254님이 네. CUTEQT 라파엘님 나오셨나요? 제가 라파엘님 나오는 거 들으려고 설거지도 하다 말고 보라를 킵니다. 설거지 하시지 그냥. 또 이런 거에 수줍어하셔.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 함께 실시간 볼 수 있으니까 시청해 주시고, 우리 라파엘이 은근히 제 아들이랑 닮아서 정이 가더라고요. 그쵸. 제가 또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술래 가면 손자 같다, 아들 같다. 네. 그래서 욕을 좀 덜 먹는 편입니다. 실수하더라도 네네네. 예, 더 예쁘게 봐주시는. 네, 우리 순례자분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저를 봐주시기 때문에 그거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효과입니다. 예. 오늘도 낯설지만 멋진 순례지 많이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 네. 0678님 지난주에 벨기에 소개해 주신 거 듣고 바로 와플을 사 먹으러 나갔던 1인입니다. 네네. 오늘은 또 어떤 벨기에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경건한 얘기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또 성당 방문도 하고 광장, 소도시 이렇게 간다 말씀 드렸잖아요. 네네. 아닌 게 아니라 저도 집 앞에 와플 가게가 생긴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뭐야? 어떤 브랜드가 생겼나요? 있잖아요. 대학교 가는 그 대학교. 네네네. 그래서 뭐야? 네.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드셨습니까?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한 2주쯤 지나면 완공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서 우리 라파엘이 좋아하는 플레인으로 드셔보시죠. 예, 한번 제가 대접을 해드려도 되겠다. 네. 예. 오늘 저희 이따가 점심 먹을 건데 이따가 끝나고 후식으로 거기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죠. 네네네. 제가 다 삽니다. 예. 네. 사야죠. 예. 그리고 7733님 벨기에 여행이 떠오릅니다. 벨기에에서 오줌 싸개 동상에서 관광객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네. 오줌 싸개 동상이 벨기에 중요 관광지는 관광지인지 동상 주변을 아주 예쁘게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그렇죠. 그 골목 안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꾸며 놓고 사람들도 많고 그다음에 거기를 지나가면 오늘 소개해드릴 그 관광지라던가 성당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지나가면 또 와플 가게도 많으니까 그래요. 네, 예, 그리고 초콜릿도 사시면 되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가성비가 좋은 그런 제품들도 많다는 거 인솔자로 추천도 드렸는데 벨기에로 2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예, 시즌2로 함께하는 금요일 코너 어떤 코너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코로나19만 풀리면 가야지 했던 순례길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윤승민 라파엘과 함께 구석구석 알려드리고요. 순례는 기본, 순례 여정에 얻을 수 있는 맛집, 포토존, 꿀팁 등등등 행복가족 라디오 순례길에 마치 동행하듯이 안내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앉아서 떠나는 순례길입니다. 지난 시간에 벨기에였고 이번 주 이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는 역시 가톨릭 신자가 많으니 반뇌 이 성모 발현지 얘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브뤼셀로
네. 우리가 떠났습니다. 그렇죠. 브뤼셀에서 사실 브뤼셀로 떠나긴 했지만은 거의 와플 나라 뭐 초콜릿 공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그랬네요, 진짜. 네. 그래서 그 먹는 얘기 아니라 순례지랑 이 성당이다 광장이다 못 갔죠. 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순례를 떠나야 할 텐데 식도락을 즐겼는데 네네. 초콜릿 와플 얘기하다 끝났죠. 이제 한 바퀴 돌아봐야죠.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주에는 달콤한 이야기들 하느라 정작 순례지는 가보지 못했는데요. 예. 오늘은 순례지를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예, 광장과 순례지, 소도시 떠난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예, 예. 지난주에 미처 하지 못한 질문해 주시고 브뤼셀 다녀오신 분 추억도 남겨주시면 됩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으로 또 너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어떤 노래 추천해 주십니까? 아, 오늘 벌써 노래가 들어가는군요. 오늘은 약간 좀 파이팅 넘치는 느낌으로 노래를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약간 이런 노래 또 아이돌이긴 하지만 요 그룹이 약간 어떤 그룹이냐면은 외국인 멤버를 빼고 동반 입대한 남자 그룹입니다. 보이그룹으로 나오는군요. 네, 보이그룹이에요. 사상 최초입니다. 군대가 있어요. 지금 5명, 지금 6명인데 5명 다 군대가 있어요. 그래요? 네. 국방의 힘을. 예. 네. 아이돌. 네. 예, 그렇군요. 국방돌로 준비했습니다. 국방돌이군요. 누굽니까? 온앤오프의 뷰티풀. 생전 처음 봅니다, 저는. 네, 근데 약간 파이팅 넘쳐서 약간 오늘 금요일 하루도 좀 파이팅 넘치게 할 수 있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행복가족들을 응원하는 노래라고 합니다. 네. 국방돌인 온앤오프의 뷰티풀 함께 들을게요. 숨소리 영점의 춤에도 담긴 내 진심 깊은 진심 너와 난 이 순간도 팽창하고 있는 그 우주 깊은 우주 사람들이 잘 over 애써 나를 기원하지 않아 미움받을 용기를 세팅할게 상처는 또 날 성장시켜 오늘도 수고한 나에게 축복을 I'm beautiful 노래해 내 삶의 모든 외침이 곧 예술 I'm wonderful 이게 라라라라 그런 듯이 우리 활짝 피어나 너네 빰빠밤빠밤빰빰 빰빠밤빠밤빰 빰빠밤빠밤빰빰 빰빠밤빠밤빰 beautiful 빰빠밤빠밤빰빰 빰빠밤빠밤빰 Set me free 다 던져 다 벗어 던져 Let me be 난 이대로 있는 그대로 I awake 누가 날 컨트롤할 수 없어 너 master 나의 master 내가 되고 싶은 건 number one 아닌 only one 매일매일 치열한 stronger 아닌 stranger Yeah 난 누구보다 빛나 일어나 보며 신나서 That's me this me 들어봐 일어나 위에 too better I'm beautiful 노래해 내 삶의 모든 외침이 곧 예술 I'm wonderful 이게 라라라라 고란 듯이 우리 번쩍 피어나 Beautiful 모두의 마음엔 은할 수가 있어서 어둠을 이겨낼 때 눈물이 흘러 찬란한 별이 되어 Beautiful 노래해 우리 함께하는 모든 것이 예술 I'm wonderful 이게 라라라라 그런 듯이 우릴 두껍게 외쳐 너네 살아있다 우린 꿈꾼다 우린 아름다운 우리 여기에 있다 Beautiful 뭐예요 마지막에? Beautiful
같은 뷰티풀인데 너무 다른 느낌. 그래도 애자람은 같네요, 둘 다. 네. 예, 뷰티풀이었습니다. 예, 온앤오프의 뷰티풀. 네네. 약간 북치는 소년 느낌? 네, 약간 파이팅 넘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예, 둥둥둥 금요일 시작됐다. 네네네. 예, 여러분 응원한다. 네, 그런데 약간 금요일 아침을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GD는 아직 월요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이 너무 강렬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보이는 라디오. 계속 저한테 계속 미쳤다고 그분. 지금 녹음 방송인데 사실 월요일이거든요, 오늘. 예. 오늘 월요일인데 그분 미쳤다고 계속. 근데 정말 장난 아니었거든요. 예, 월요일에 김진영이 있다면 네. 금요일은 또 윤승민이 있습니다. 저는 질 거예요, 그분한테. 저도 돼요, 저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살아가셔도 될 것 같아요. 부록의 나이에 그렇게 살아가실 생각 대단한 것 같아요. 나이 오픈까지. 본인이 원치 않았을 텐데. 네. 정말 재밌군요. 네. 좋습니다. 예, 월요일에는 김진영과 함께, 금요일에는 윤승민과 함께 술래 어디까지 가봤니? 시즌2 함께하면 됩니다. 네. 3867님, 라파엘님. 걸그룹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었군요. 국방돌이라니 크크크크크크. 아이돌은 섭렵하고 있고 사실 그래요. 또 이게 관련이 있는 게 오마이걸이랑 같은 소속사 그룹이어가지고. 네, 이럴 줄 알았죠. 결국 또 소녀소녀하게 가는군요. 네, 예. 그리고 약간 그 너튜브 쇼츠에 예. 누가 그 뉴진스의 하이보이를 추는 게 나오더라고요. 네네. 군복을 입고 그래가지고 얘는 뭐지 했는데 봤는데 그 아이돌이 그 아이돌이 온앤오프의 멤버가 그랬었군요. 네네네. 예, 그래요. 2861님은 지난주에 벨기에 성지 얘기 손꼽아 기다렸는데 먹는 얘기만 해서 조금 김샜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 말씀드리고요. 네, 죄송합니다. 예, 오늘은 진짜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믿어요. 예, 믿어요라고 하셨어요. 네, 오늘 해드릴게요. 예, 오늘 네네. 갑니다. 예. 0048님 문자, 벨기에 가려고 예전부터 계획만 했었는데 오늘 라파엘님 설명 잘 듣고 잘 계획해서 올해는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듣고 가시죠. 네. 자, 갑니다. 브뤼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어떤 도시인지 좀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브뤼셀 혹시 브뤼셀인데 잘 들어보셨어요? 뭐 파리라던가 런던, 뭐 로마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렇게 뭐 자주 듣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브뤼셀이 유럽의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인지도나 크기는 떨어지지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EU의 수도입니다. 유럽연합의 수도. 그렇군요. 벨기에의 수도를 넘어서 EU의 수도다. 네. 예. 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나 유럽의회 의사당, 유럽의 주요한 기관들이 브뤼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요새 뉴스 보시면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스웨덴이라던가 핀란드가 어디에 가입하려고 막 이렇게 뜨잖아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네. 예. 뭐라 그러죠? 나토 때문에 지금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렇죠. 예, 전쟁도 좀 영향을 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우크라이나도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었고. 맞습니다. 근데 이 나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렇죠. 이 나토의 본부가 또 브뤼셀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일본 나토 그거 아니고요. 먹는 얘기 하시니까 자꾸. 예. 아재 개그했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나토의 본부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은 팍 와닿지 않을까. 브뤼셀은 EU의 수도이기도 하고 나토의 본부가 있다. 네. 어떤 그 국제 정치의 심장이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래서 약간 이게 나쁜 걸로도 약간 조금 타격이 되는데. 이 온갖 테러 단체들의 주요 타깃이 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가 브뤼셀 이제 한국에서 브뤼셀로 이제 비행기 타고 갔었을 때 1년 전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브뤼셀에서 그 공항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난 적도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공항에 이런 치안이라던가 안보가 좀 중요시된 적도 있었고 그리고 브뤼셀 공항에서도 이제 테러가 일어난 적이 있었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시간이 흘러가지고 안전하지만 약간 이런 주요한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테러범들의 그런 타깃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니 또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또 안전을 지켜야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도시라는 점을 알고 가시고 또 순례를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디부터 갈까요? 네, 이제 브뤼셀 이제 시내를 얘기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작아서 좀 걸어 다니실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걸어서 다녔는데 구석구석 골목을 다니는 거를 구석구석 골목을 걸어 다니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왜냐면은 골목이 좀 아름답고 여기가 바로크 양식
건물들이 많아가지고 그 궁정을 걷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든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스팟이 많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걸어서 브뤼셀 여행의 중심인 그랑플라스를 마주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죠. 그 광장인 그랑플라스 광장. 네네. 예예. 이 그랑플라스는 우리 전에 저희 코너직이었던 정석 교수님이 인정한 광장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도시 전문가가? 네, 도시 전문가가 인정한 광장. 그렇군요. 네. 교수님이 기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랑 통화해가지고 그랑플라스 짱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네, 뭐 기억이 안 나시면 그냥 저만 간직하는 걸로. 기억나시고 혹시 듣고 계시다면 참여해 주십시오. 네. 예,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 그랑플라스는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인데요. 그 지난번에 문자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빅토르 위고가 가장 아름다운 광장이라고 극찬한 곳입니다. 그리고 야경을 꼭 봐야 합니다. 이곳에서.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답군요. 낮도 아름답고 밤도 아름답고.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할 때는 이 똑같은 스팟을 낮에 한번 보고 밤에 한번 보는 습관이 있어요. 그거 좋은 꿀팁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똑같은 곳이라도 이 밤이 주는 그런 감성과 낮이 주는 감성이 다른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실 때 지난 시간에 그 1763님이었나요? 문자로 그랑플라스 광장에 야경을 찍어서 보내주셨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진짜 수채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제가 이 그랑플라스 야경을 보러 2번을 갔었는데요. 한 번은 약간 하얀색 조명으로 이렇게 광장을 비춰주고 다른 한 번 갔었을 때는 무지갯빛으로 이렇게. 네, 그때 갔을 때마다 또 이렇게 다르게 이제 조명을 비추니까 다양하네요. 아름다움이. 네, 색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예,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낮에 한 번, 밤에 한 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 광장은 시청사나 길드하우스, 왕의 집 등 건축학적으로 인정받은 건물들이 둘러싸고 있는 광장입니다. 예.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이고요. 그랑플라스는 어디에서나 광장이 있을 정도로 광장 문화가 잘 발달된 유럽의 기준으로서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이지만 주변을 둘러싼 다양한 건축물들이 정교하고 조각들이 아름답고 금장도 쳐져 있고 이 외관들이 아름다워서 이 성당을 실외로 이렇게 내놓은 듯한 그런 풍광이 압권입니다. 그러니까 작고 좁은 광장이지만 그 광장 자체가 성전처럼 보인다. 그렇죠. 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성베드로 대성당에 들어가서 그 크기에 압도되는 것 같은 느낌? 네. 그 광장 자체가 성베드로 대성당 내부 같은 느낌. 맞아요. 이라는 거잖아요. 네. 금장까지 있다고 하니까 확실히 그렇긴 하겠네요. 네. 예. 그리고 또 1층에 보면은 음식점들 있고 그다음에 뭐 기념품점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약간 이제 우리 화가들이 그림 그려주는 초상화 그려주는 것도 있고 있죠. 예. 네, 그리고 되게 꽃들도 이렇게 심어져 있고 그래서 눈호강 하시기 가장 좋습니다. 좋네요, 진짜.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별다방 있으니까 화장실 가시고 화장실 찾기 힘드니까. 네. 맞아요. 그런 거 필요하죠. 네, 그런 거 필요합니다. 예. 전 세계 공통으로 별다방에서는 어디든 화장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네. 빛이 이렇게 저렇게 방향이 바뀌니까 황금 같은 거는 또 이렇게 방향이 바뀌면서 아름다움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둘러보고 이렇게 카메라 찍을 때 파노라마 버전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찍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한 바퀴 돌아가지고 돌리듯이 사진을 찍으면 더 좋다라는 거. 네, 맞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네. 일단 그랑플라스 광장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네. 그 다음은 어딜 갑니까? 약간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이제 미술관 소개를 해드리는데 왕립미술관 추천드립니다. 술래 어디까지 가봤니에서 미술관 소개는 처음이네요. 네, 맞아요. 돌아보니까요. 왜냐하면 그동안 시즌 1 때는 약간 이제 정말 성지 위주로 완전히 성지 위주였죠. 성지 위주로 소개해드렸고 우리 시즌 2에서는 이제 빠다니엘 PD님의 기조에 맞춰서 이제 밝고 그렇죠. 좀 가볍게 갈 수 있는 가볍게 여행으로 즐길 수 있는 것도 좋으니까요. 네, 그래서 미술관 맞아요. 그래서 저 미술관 가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안 어울리게. 왜요? 뭐 어울릴 수 있죠. 근데 미술관 되게 좋아. 가서 하이보이 추시고 뭐 이러면 재밌겠는데. 하이보이. 잘하네. 하이보이 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잠시 후에? 아닙니다. 어쨌거나. 네, 근데 이 미술관이 사실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릴 만한 게 가톨릭 성화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은 곳입니다. 브뤼셀 왕립 미술관에 성화가 많다. 네, 성화도 많고 그리고 어느
미술관을 가든지 첫 번째 그 전시관이 성화예요. 왜냐하면 성화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성경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그림으로 우리 눈으로 이제 감상할 수 있는데요. 예. 이 왕림 미술관 추천드리는 이유는 자크 루이 다비드의 마라의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마라의 죽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마라라는 거는 이제 그 프랑스 혁명을 주도한 사람인데 인물의 이름이군요. 네, 요거 한번 찾아보시면 이 그림 아마 아실 거예요. 유명한 그림이군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유럽 여행을 처음 다녀오고 나서 미술사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던데요. 그때 강의하던 선생님께서 벨기에 가면 이 그림 꼭 보고 와라 추천해가지고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네, 지금 저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처연해지네요. 네네네. 예. 사실은 오며 가며 슬쩍 본 정도? 예. 근데 이런 화풍이 이 시대의 화풍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마라의 죽음. 네. 그래가지고 이 그림을 꼭 보고 와라 해가지고 추천해서 보고 왔는데. 예. 이 그림이 이 왕림미술관 되게 구석 안쪽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직원한테 물어봐서 이제 겨우 찾아가지고 갔었는데. 숨어 있군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하겠고 저는 브뤼셀 2번 갔을 때 2번 다 갔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거 보러. 예. 그다음에 또한 여기를 갈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뭡니까?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로 유명한 이미지의 배반이라는 그림을 그린 초현실주의 작가인 르네 마그리트. 르네 마그리트. 들어보셨죠? 르네 마그리트 납니다. 네, 이 르네 마그리트의 미술관도 이 왕림미술관 안에 있어요. 이 왕림미술관 기본권이 있고 르네 마그리트관도 다시 간이랑 같이 갈 수 있는 그 티켓이 있는데 그거까지 같이 사가지고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 인사동 쪽에서 르네 마그리트 전시를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하는 그런 3D 전시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해서 봤던 경험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체험도 있었고요. 그 중절모를 쓴 남자 얼굴에 사과가 하나 딱 들어가 있거나 맞아요. 뭐 아니면 중절모를 쓰고 이 정장을 입고 트렌치코트를 입은 남자 여러 명이 마치 비처럼 내려오는 맞아요. 뭐 그런 작품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파이프 하나 딱 있고 이거는 파이프가 아니다. 라는 의미심장한 문구가 있는 것도 있고요. 네. 그래요. 오늘 고품격 라디오 방송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갑자기. 왕림 미술관 많이 추천해드려야 돼요. 그럼요. 좋습니다. 이거 너무 좋아요, 진짜. 지금 1753님이 이번에는 미술관 투어도 안내해 주시는군요. 너무 유익합니다. 네네. 역시 점점 더 거듭나는 방송 행여하고요. 네네. 마라의 죽음. 마라탕 먹고 싶다. 이렇게. 이거 쓰고 있을 때 제가 이거 원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제 동생이 마라탕을 먹고 와가지고 마라탕 냄새를 이렇게 저한테 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마라탕을 안 좋아하거든요. 예. 네네네. 마라의 죽음만 아주 인상 깊게 봤을 뿐이지. 네네네. 좋아하지 않는다. 와플 사드릴게요. 네네. 예. 끝나고 와플 먹는 걸로 하고. 그래가지고 제 동생이 이제 마라탕을 먹고 냄새를 이렇게 풍겼을 때 저는 마라의 죽음. 진짜. 이렇게 아재 개그 나올 줄 알았습니다. 네네네. 정말. 자, 다음은 어디입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곳은 우리는 가톨릭 신앙인이잖아요. 성당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성당. 바로 성 미카엘 대성당입니다. 미카엘이면은 라파엘과 친한 대천사군요. 하지만은 이렇게 찾아보면은 라파엘보다 조금 더 위에 계신 천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네네. 생 미셸 성당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브뤼셀 수호성인이 바로 성 미카엘 천사입니다.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이 미카엘이라는 뜻은 누가 하느님과 같으랴라는 뜻을 가진 천사인데요. 이 브뤼셀 시청사 첨탑에도 미카엘 천사가 있을 만큼 미카엘 천사에 대한 신심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시청사 첨탑에도 미카엘 대천사가 있다. 네네네. 그렇네요. 네, 언덕 위에 자리한 이 성당은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름다운데요. 저는 다른 성당보다 이 성당의 기억에 남았던 점은 관광객들이 적어가지고 좀 기도하기도 좋고 조용히 묵상하기도 좋은 성당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오줌 싸개 동상이 있는 곳과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대척점에 있죠. 네네. 그러니까 이곳에서 성체조배도 할 수 있고. 네네. 진짜 소위 말해서 쉽게 얘기해서. 네네. 그리고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또 하느님과 만날 수 있는 순례.
그냥 그 자체를 할 수 있는 곳이라서 정말 좋겠네요. 맞아요. 제가 두 번째 브뤼셀 오게 됐을 때도 이 성당 가가지고 브뤼셀에 다시 올 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하고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될 정도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네네네. 한 번쯤 가보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생 미셸 성당으로 검색해도 나올 만한. 맞아요. 네, 저도 사전 조사를 좀 해보니까 생 미셸 성당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발음이 생 미셸 성당으로 사람들이 부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렇게 찾아주시고 또 성 미카엘 대성당으로 해서 브뤼셀 한번 사진 보시고 가면은 좋겠다 싶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헷갈리시면은 몽셀 미셸이랑 똑같아요. 몽셀 미셸을 많이 아시잖아요. 몽셀 미셸도 또 풀면 어떤 뜻인 거죠? 몽셀 그거는 미셸? 프랑스에 있는 건데 몽이 언덕. 언덕. 네네네. 예. 생미셸은 성 미카엘. 성 미카엘 언덕이군요. 네네네. 이렇게 보니까 또 되게 똑똑해 보이고. 자, 좋습니다. 네네. 저희가 오늘 브뤼셀 간단하게 일단 둘러봤습니다. 네네. 처음 만났던 그랑플라스 광장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왕림 미술관, 성 미카엘 대성당까지 둘러봤고요. 이제는 네네. 소도시 한번 다녀봐야죠. 네. 추천곡 한 곡 들으면서 네. 여러분의 참여도 더 받겠습니다. 약간 이 브뤼셀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퍼져나가듯이 약간 이 노래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이라서 아름다움이 약간 물드는 감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뭡니까? 10cm의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 네. 그라데이션으로 행복이 퍼지네요. 함께 듣겠습니다. 밤은 다시 길고 깊어졌네. 나는 점점 너로 잠 못 들게 돼. 글로 적어내긴 어려운 이 기분을 너도 느꼈으면 좋겠는데. 너는 아무 생각 없이 몇 번 나를 지나가며 웃은 거라지만 나의 하얀 옷에 너의 잉크가 묻어 닦아낼 수 없을 만큼 번졌네. 달콤한 색감이 물들어 조금씩 정신을 차렸을 땐 알아볼 수도 없지. 가득 찬 마음이 여물다 못해 터지고 있어. 내일은 말을 걸어봐야지. 요즘 노래 뭔가 맘에 안 들어. 내게 불러주기엔 좀 어려워서 나름 며칠 밤을 새워 연습했지만 내게 들려주기엔 무리인 것 같아. 너는 번질수록 진해져가고 나의 밤은 좀 더 길고 외롭지만 하루 종일 떠오르는 너의 얼굴은 방을 가득 채워 무지개같이. 달콤한 색감이 물들어 조금씩 정신을 차렸을 땐 알아볼 수도 없지. 가득 찬 마음이 여물다 못해 터지고 있어. 내일은 말을 걸어봐야지. 바람을 맞고 빗물에 젖어 나의 색감도 그려지겠지만 너는 항상 빛에 반짝일 테니까. 멋진 말들을 전하지 못하고 아무도 관심 없는 그림이 되겠지만 달콤한 색감은 감추지 못해 터지고 있어. 내일은 말을 걸어봐야지. 그냥 이 노래가 어떨까 싶어.
10cm의 그라데이션 함께 들었습니다. 네. 네, 그라데이션의 금요일의 행복이 쭉쭉 퍼져나가길 바라면서 오늘은 벨기에 순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문자로 9457님이 또 이렇게 유럽 여행 가면은 우리나라 편에 파는 세계 맥주를 생맥주로 먹어보는 게 인생의 낙이다. 아, 네네. 또 라파엘님이 맥주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벨기에가 갑자기 매력적인 도시로 느껴진다. 제가 참 좋아하는 어가든. 이것도 지금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네네. 벨기에 유명한 게 또 맥주도 있고 와플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하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앞서서는 와플과 초콜릿 얘기했는데 맥주 얘기도 하게 될 듯합니다. 네, 맞아요. 예, 지금 계속 주파수 고정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요. 네네. 3708님 북유럽으로 여행 갔었는데 벨기에를 들를까 말까 하다가 그냥 뺐었거든요. 네네.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잠깐이라도 들릴 걸 그랬고 벨기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별로 볼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저의 착각이었군요. 그렇죠. 볼 게 많습니다. 네, 생각보다 다닐 게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앞서서 저희가 얘기했던 그 세 개의 스팟에 더해서 소도시도 있다고 하니까 계속 들어주시고요. 네네. 2066님은 직접 소개해 주시죠. 벨기에 하면 맥주만 마실 줄 알았지 저런 성지가 있는지도 몰랐네요. 저 다음에 저도 벨기에 가게 되면 꼭 한번 들러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그 전까지는 맥주를 마시면서 벨기에를 즐겨볼게요. 2066 약간 빠다니엘님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항상 퇴근하시고 나면 맥주 한잔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게 삶의 낙이죠. 네, 맞아요. 예. 앞서 이 문자 주신 9457님도 빠다니엘일 수 있다. 검색해봤는데 전화번호 검색해봤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아니니까요. 네. 당연히 아니죠. 예. 빠다니엘인 줄 알았어요. 예, 아닙니다. 네. 빠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벨기에 하면은 자연스럽게 독일 하면은 호프브로이 뭐 이런 느낌으로 소시지와 함께 한 잔 딱 하는 살룻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제가 또 지난 시간에 잘못 알려드린 게 하나 있었는데 빠다니엘 PD님은 브뤼셀을 다녀오지 않았다. 아니었다. 그냥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맞아요. 그러니 빠다니엘도 9457님도 2066님도 귀 쫑긋하고 들어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맥주. 그러니까 왜 갑자기 맥주로 몰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술을 안 먹어가지고. 우리 라파엘은 잠깐 쉬고 있어서. 네네네. 네, 그렇지만 뭐 대리만족하는 느낌으로. 맞아요. 예, 좀 전해주시죠. 네네. 또 우리는 또 주님을 모시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술을 빠질 수가 없죠. 무슨 얘기죠? 1번 주님, 2번 주님. 예, 또 다른 주님. 네, 2번 주님. 예. 이 맥주도 유명한데요. 예. 벨기에 맥주 종류만 3,000개가 넘어요. 예? 3,000개. 맥주가 3,000개라고요? 네, 맥주 종류만 3,000개가 넘어요. 보통 알기로는 이 밀로 만드는 방식에 따라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도 약간 수제 맥주 뭐 이런 거 하면은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잘 모르지만. 3,000개는 진짜 많네요. 맞아요. 예.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병맥주집 가서 마시는 수입 병맥주 중 상당수가 벨기에산인데요. 아까 이 9457님이 오가든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G필러. G필러? 그다음에 G펠. 잠깐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리고요. 라펠. 그다음에 스텔라 아르투아. 예. 그러니까 몽샬 미샬 느낌이네요. 맞아요. 몽샬 통통. 네.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이게 벨기에 맥주였군요. 그렇죠. 저도 이제 사가지고 이제 한국에 없는 맛으로 이제 호텔에서 마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 맥주들이 좀 향이 좋은 맥주들. 맞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 맥덕들 사이에서는 매우 유명한 게 그 트라피스트 에일 수도원 맥주인데요. 트라피스트는 들어보셨죠? 예, 알죠. 수도 에일은. 예, 수도 에일은. 네, 트라피스트 회 수도원에서 벨기에 전역으로 만든 곳이 있는데 이 6군데가 존재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과거에는 수도원에서만 만드는 맥주였지만 일반 양조장의 레시피를 전수해서 지금 에비에일 수도원 계열 맥주도 매니아들 사이에서 매우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보통 에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이제 에비에일 수제 맥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제주도에서 이시돌 목장에서 이 신부님이 와주셔서 거기에 우유를 짜고 그걸로 아이스크림 만들고 치즈 만들고 했던 것처럼 수도원의 수도자들이 만들었던 맥주가 이제는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게 된 맞아요. 그런 예군요. 그 전에 와플도 수도원에서 나와가지고 레시피 맞아요. 그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더 즐기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또 다른 주님을 만나는 거니까요. 네, 마시기 전에 아멘 한번 하시고.
네. 아멘, 이렇게. 네. 바로 원샷 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네네. 지금 또, 와플 갖고 그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신당동에 누가 원조냐. 예, 뭐 싸우는 것처럼 싸운다고 했는데 또 비슷한 게 또 있다고요? 그죠. 감자튀김. 감자튀김? 네네. 예. 이 감자튀김도 서로 프랑스랑 원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벨기에냐 프랑스냐? 네네. 예. 그래서 벨기에 가셔서 프렌치 후라이 달라고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왜요? 프렌치 후라이가 프랑스식 감자튀김이잖아요. 맞네요. 프렌치. 네네.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벨지움 프라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그래. 정말요? 네네. 벨지움 프라이 주십시오. 네네. 아니면 포테이토 달라고. 포테이토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네네네. 포테이토. 프렌치라는 말을 가급적 빼시길. 묘한 건 또 프랑스어를 쓰는 곳입니다.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예, 아까 성 미셸이라고 또 얘기를 했으니까. 맞아요. 참 묘한 게 있군요. 네네네. 그래요. 그래도 감자튀김 파는 가게가 따로 있으니까 프렌치 후라이라는 말을 딱히 쓰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냥 포타토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네네. 그곳은 감자튀김을 어떻게 먹습니까? 케찹이랑 해서 먹나요? 똑같이 먹나요? 보통은 이제 유럽 가시면 제가 추천드리는 게 마요네즈랑 찍어 드셔보시고. 그래요? 느끼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케찹을 주거나 그냥 먹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유럽 사람들은 그냥 먹거나 마요네즈를 주거든요. 근데 저도 마요네즈 약간 좀 이상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도 이제 영국 살 때 마요네즈를 주길래 찍어 먹어봤는데 그 마요네즈 맛이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우리나라 마요네즈가 아니다? 좀 달라요. 오. 그 우리나라는 약간 뭔가 샐러드 드레싱이라던가 맞아요. 아니면 감자 샐러드라던가 이제 그렇게 버무릴 때 먹는 그 마요네즈 맛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약간 단짠에 되는 그런 마요네즈 맛. 감자튀김의 짠맛이랑 마요네즈의 단맛이랑. 오, 매력적이겠는데요? 네, 그래서 한번 유럽 가보시면 마요네즈랑 한번 찍어보시길 바라요. 찍어서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벨기에만의 맛이라고 하니까 네네. 도전하는 것도 좋을 듯 하고요. 네네네. 벨기에에서 이건 꼭 해봐야 한다는 게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아까 소도시 얘기했잖아요. 네, 소도시 얘기했는데 메모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브뤼셀만 지나가기 너무 아쉬운 도시들이 많은데요. 브리헤가 있고 겐트가 있고 겐트. 네, 그 안트베르펜이 있는데 안트베르펜. 네. 이렇게 소도시를 투어하면 좋겠다. 네, 그 중에 안트베르펜 소개해드리면은 안트베르펜의 성모 성당이 있고요. 이게 뾰족해 보이는 첨탑이 특징인 성당입니다. 그리고 안트베르펜 대성당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플란다스의 개가 나오는 배경. 파트라슈. 네네네. 맞아요. 네, 그리고 기억납니다. 이 극 중에서 네로가 보고 싶어 했던 루벤스의 그림이 있는 성당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당은 1556년 성상 파괴 사건으로 신교도들 사이에 파괴당한 적이 있었고요. 아하. 그 때문인지 성당에는 구체적인 인물 조각은 거의 없고 페너라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안트베르펜에는 왕립미술관이 있는데 역시 루벤스라던가 안토니 반 다이크, 티치아노 같은 안트베르펜에서 작품 활동을 했던 르네상스 시기부터 바로크 시기까지 거장들의 작품이 있으니까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네요, 진짜. 그러니까 박물관을 같이 볼 수 있고 어딜 가든 이 작가들의 성화를 만날 수 있어서 그렇죠. 그게 진짜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네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파트라슈 이제야 나왔네요. 네네네. 예, 안트베르펜이라고 합니다. 이 소도시를 얘기해 주고 나니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근데 질문 하나 왔거든요. 1053님. 네네. 벨기에 여행 라파엘 얘기 지난주부터 듣는데 사용하는 언어가 3가지라서 뭘 사 먹더라도 어떻게 현지에 가서 말을 하고 다닐 수 있는 걸까요? 언어가 제일 문제잖아요. 언어 꿀팁 좀 알려주십시오. 일단은 제가 요거는 벨기에가 지난번에 스위스랑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제가 스위스 갔을 때도 뭐 프랑스어 쓴 데가 있고 독일어 쓴 데 있고 갔었는데 일단은 거절당한 용기를 가지고 영어 쓰시면 됩니다. 일본이랑 비슷하네요. 네, 맞아요. 일본도 영어를 잘 안 써서 일본어를 결국 쓰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영어를 써라. 전 영어 쓰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통하는 데는 통한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영어 사실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 명동 가면은 웬만해서 다 쓰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네. 영어로 도전해라. 네네. 예,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앱이 잘 돼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 앱을 활용해서 맞아요. 얘기 나누시고 소통하시면 그렇게도 좋을 듯하고요. 네네. 오늘 마무리할 시간 다 됐습니다. 저희가 2주에 걸쳐서 벨기에 투어를 쭉 했는데 소도시까지 네네. 어떠셨는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저도 벨기에 오랜만에 다녀와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또 핫한 곳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예, 네네.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아마 제가 방송 나가고 있을 때쯤에는 제가 여기를 다녀오고 있을 것 같아요. 그곳에서 인솔을 하고 있을 듯합니다. 네네. 예, 좋아요. 다음 주 금요일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네네. 파트라쇼 얘기했으니까 끝곡은 요거 들어야죠. 플란다스의 개입니다. 네네. 네. 예, 강에리자의 플란다스의 개 들려드리면서 술래 어디까지 가봤니? 시즌 2. 가톨릭 평화방송 성지순례팀의 윤승민, 라파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인사하겠습니다. 김지현 야고보였습니다. 오늘도 잘 될 겁니다. 뿅.